자, 상태 변화의 열 에너지라는 단어인데, 일단 우리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한테서 두 가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변하다가, 온도가 안 변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상태 변화가 있는 거야.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안 변한다. 그럼 거기서 또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뭐 고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 상태가 말 그대로 변하는 것들. 근데 상태 변화를 두 가지로 다시 나눠주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있고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열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를 했어. 그럼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그렇지.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게 돼. 그럼 거꾸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음. 그래서 안 나와 있군. 주위의 온도는 뭐 흡수하면 떨어지고 방출하면 올라가는. 자, 일단 볼게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자기의 온도는 올라가겠지. 주변에서 열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고체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구간이 나오거든. 이 구간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를 우리는 융해라고 불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액체밖에 없어. 액체가 온도가 또 올라가다가 갑자기 온도가 안 변하네. 그럼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화, 기체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온도를 고체가 액체가 되는 즉 녹는 온도를 녹는 점, 액체와 기체가 되는 끓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근데 왜 여기서 온도가 안 변할까? 가열을 해줬어. 뜨겁게 해줬거든. 열을 줬거든. 근데 쉽게 온도가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줬는 열 에너지를 온도에 그러니까 온도 올려주는데 안 쓰고 어디에 썼는 거야? 상태 변화에 썼는 거야. 그지?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한 개라고 그랬잖아. 열 에너지를 온도를 변화시켜주든 상태를 변화시켜주든 둘 중에 한 개를 변화시키거든. 내가 줬는 열 에너지를 전부 다 상태 변화에만 써버리게 되면 온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이 구절 자체가 중요해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전부 다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열 곡선에서요. 자, 그러면 열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거든. 그럼 입자 사이에 배열이 불규칙적이게 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박 멀어지겠지.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될까? 이 커져요. 그렇지. 부피가 팽창하게 돼. 자, 이번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볼게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열 에너지를 뺏어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친구의 열 에너지를 뺏어오게 되면 이 친구의 온도는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액체부터 시작인데, 액체의 온도가 떨어지다가 온도가 일정해지네? 여기서는 왜 온도가 안 변할까? 내가 열을 뺏었는데, 뺏긴 열 말고 어째서 새로운 열을 만들어내면 온도가 안 변하겠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안 변했던 거예요. 즉,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니까 여기서 응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융해열, 기화열, 그 다음에 응고열 이렇게 불러서 들어나오는 열 에너지 이름에 자, 이번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죠.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수축하게 됩니다. 오케이? 녹았어요. 근데 아직 안 끓었어요. 그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게? 이건 알죠.
안 끓었어. 안, 안 끓었어요. 어. 녹긴 다 녹았는데 끓진 않았어. 음, 녹으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있나요? 제, 액체예요. 근데 액체인데 아직 안 끓었어요. 그럼 아직까지도 액체겠죠. 녹았는데 다 끓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안 녹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물질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녹았는데 안 끓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액체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예시들 좀 살펴볼 텐데. 볼게요. 물체점 어디야? 음. 자,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융해, 기화, 승화가 있거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애들이 열에너지를 주로 흡수하는 상태 변화예요. 음. 융해열 흡수하면 주변 온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집어넣어주면 얼음이 녹으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차가운 음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 얼음 조각상 옆에 서 있으면 시원하죠. 주변에 열에너지를 흡수해버리니까. 아이스박스 똑같은 원리예요. 자, 기화열 흡수, 알코올솜 같은 거 이렇게 묻히면 시원해지죠. 왜? 알칼슘이 기체로 변하면서 내 손에 있는 열을 뺏어 올라갔어. 분수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한 이유도 분수대에 나왔는 물이 증발되면서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 이제 열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도로에 물 뿌리는 것도 그래요. 뜨거운 여름날에 도로에 물 뿌리지. 그러면 도로에 열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탄가스 써는 거 만져본 적 있어요?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워요. 액체 부탄가스가 기체로 나오면서 이제 기화열 흡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요. 물놀이하고 밖에 나오면 시원해지는 이유도 내 몸에 묻어 있었던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 흡수, 내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막에서 그 양가죽 같은 걸로 물병을 만들거든. 그러면은 그 양가죽에 약한 틈이 있는데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물이 새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새어나온 물이 증발하면서 안에 있는 열 에너지를 빼서 날아간다. 차가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자, 드라이스. 고체가 기체가 될 때 가장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 차갑겠지. 드라이스. 그래서 우리 베스킨라빈스 가면 드라이스 넣어주면은 안 녹잖아. 아이스크림 안 녹잖아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그 방출하는 상태거나 볼게요.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승화열 방출이 있는데 이글루 안에 물 뿌리면 안이 따뜻해져요. 왜 그러냐면 물이 얼면서 방출된 열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겨울철에 오렌지의 냉해를 막기 위해서 오렌지에다 물을 뿌려요. 물이 얼면서 열이 방출되어 오렌지가 어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과일 창고에 물그릇 놔두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겨울에. 과일들이 어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후덥지근한 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서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이 올 때 날씨가 포근해지는 것도 똑같아요. 눈이 내리면서 수증기가 얼음이 되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열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따뜻하겠죠. 그러면 방출된 열에너지 때문에. 자, 에어컨과 증기 난방기가 나오는데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이제 잘 알아놔야 돼요. 둘 다 원리는 똑같은데 뭘 쓰느냐의 차이예요. 일단은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는데 그 에어컨이 실내기에서는 그 냉매라는 물질이 실내기에서는 기화열 흡수가 일어납니다. 기화가 일어나면 열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럼 온도가 떨어지니까 차가운 바람이 나와요. 그럼 기체가 되어 있는 냉매를 다시 액화시켜요. 어디에서요? 실외기 응축기에서. 그러면은 액화열 방출되면서 거긴 뜨거워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증기 난방기. 이것도 증기 난방기 방 안에 두는 거랑 보일러
방 밖에 놔두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방학에 두는 증기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를 액화시켜요. 그러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뜨거워져. 네.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끓여요. 그럼 기와열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진도는 다 봤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